엄마, 아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요가 수업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사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다음 달부터 회사 복직하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동안 쉬느라 답답했을 텐데.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지훈이요. 어린이집은 돌 지나야 보낼 수 있는데 지훈이는 아직 8개월이거든요. 저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요. 지훈이를 우리가 봐달라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월, 수, 금요일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무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베이비시터 쓰기엔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면 제가 안심이 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위는 뭐래?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대신 주말에는 저희가 전담하겠다고요. 평일만 좀 봐주시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문 밖으로 나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글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육아인데. 그러게요. 근데 손주잖아요.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일주일에 사흘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머지 날은 우리끼리 시간 보낼 수 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손주인데. 지연아, 알았어. 우리가 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딸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도 처음이라 서툴 거야. 그거 이해해줘야 해. 당연하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제가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모르지. 해봐야 알겠지. 우리 딸 키울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를 텐데. 그때는 당신이 거의 다 했잖아. 나는 주말에 좀 놀아주는 게 전부였고.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제는 둘이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해냈잖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엔 괜찮았어. 이것도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집에 와서 육아 매뉴얼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A4 용지 5장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이 육아 가이드. 1. 기본 일정. 7시 기상 및 수유. 9시 할머니 댁 도착. 9시 30분 간식 과일 퓨레. 10시 30분 놀이 시간. 11시 낮잠. 12시 30분 점심 이유식. 2시 놀이 시간. 3시 간식. 4시 낮잠. 5시 30분 저녁 준비. 6시 엄마 픽업. 2. 수유. 분유 200ml 3시간 간격. 온도 미지근하게 손목에 떨어뜨려 확인. 트림 수유 후 반드시. 3. 기저귀. 2시간마다 확인. 발진 크림 필수. 물티슈는 아기 전용만 사용. 4. 주의사항. TV 절대 금지. 작은 물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소파에 혼자 두지 않기. 낯선 음식 주지 않기. 저는 매뉴얼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예전처럼 그냥 대충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야 아기가 규칙적으로 자라요. 나중에 수면 교육도 쉽고요. 수면 교육? 네, 혼자 잘 수 있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
그리고 이건 지훈이 짐이에요. 딸이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턱바지, 수건, 분유, 젖병, 소독기, 장난감, 책, 담요. 이게 다 하루치야? 네. 월, 수, 금마다 가져올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전. 엄마, 아빠,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딸이 아기띠에 지훈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우리 집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분유는 이렇게 타시고요. 온도는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저귀는. 알았어, 알았어. 어제도 들었어. 빨리 가봐. 지각하겠어. 그럼 6시에 올게요. 전화 드릴게요. 딸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우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으앙. 배고픈가?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9시 30분에 간식 주라고 했어요. 그럼 아직 1시간 남았네. 그동안 뭐 하지? 우리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끼야. 지훈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칭얼거림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한 울음이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저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훈이를 눕혀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기저귀는 괜찮아요. 그럼 배고픈 거 아니야? 아직 간식 시간이 아닌데. 아기가 우는데 뭔 시간이야? 일단 먹이고 봐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매뉴얼. 당신 매뉴얼만 보고 살 거야?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알았어요. 줄게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과일 퓨레를 꺼냈습니다. 퓨레를 입에 넣자 지훈이는 울음을 멈추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봐, 배고팠잖아. 남편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나중에 좋은데. 이렇게 그때그때 주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저귀 냄새 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갈아야겠네. 당신이 갈아줘요. 내가? 왜? 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배워야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배우세요. 이제 우리 둘이 같이 해야죠. 남편이 마지못해 지훈이 앞에 앉았습니다. 기저귀를 풀었습니다. 으악, 냄새. 남편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연히 냄새 나죠. 똥인데. 이거. 어떻게 닦지? 물티슈로 닦으세요. 앞에서 뒤로. 네, 반대로 닦으면 안 돼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아니에요, 더 닦아야죠. 구석구석 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아파요. 부드럽게요. 부드럽게는 또 뭐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가만 있어. 남편은 계속 닦았습니다. 물티슈를 5장이나 썼습니다. 이제 기저귀 채우세요. 이게 앞이야, 뒤야? 거기 그림 있잖아요. 곰돌이 그림 있는 게 앞이에요. 아, 맞다. 남편이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너무 헐렁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세요. 더 꽉 채워야죠. 이게 얼마나 조이는 건지 감이 안 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요. 알았어. 남편이 다시 채웠습니다. 이번엔 너무 꽉 끼었는지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왜 또 울어? 너무 꽉 낀 것 같아요. 아까는 헐렁하다며.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는 기저귀 하나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낮잠 시간이에요. 저는 지훈이를 안아 방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재울 거야?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면 자요. 그냥 눕혀놓으면 안 자? 아직 어려서 그러면 안 자요. 안아서 재워야 해요. 우리 딸 키울 때는 그냥 눕혀놨는데. 얼마 안 있어 잤어.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래? 애들은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요즘은 애착 육아라고 해서 아기를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대요. 애착 육아? 그게 뭐야? 아기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된대요. 옛날에도 애들 잘 컸어. 그냥 눕혀놓고 울어도 좀 내버려 두면 혼자 자던데. 그건 방임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고 흔들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지훈이. 하지만 지훈이는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제 팔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봐, 안 되잖아. 그냥 눕혀놔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당신 팔 아프겠어.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여. 내가 해볼게. 남편이 지훈이를 받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훈이는 눕히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앙. 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방식도 안 되잖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자요. 조금만 더가 벌써 20분이야. 남편이 다시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울다 지쳐서 남편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제 자네. 남편이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물 좀 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남편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아직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싸우고.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너무 당신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요? 라면? 그래요. 라면을 끓이려는데 지훈이가 깼습니다. 으아앙. 깼나 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잤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어머, 웃네.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훈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유식 데워야겠네. 남편이 냉장고에서 이유식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이래. 알았어. 이유식을 데우는 동안 저는 지훈이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괜찮네. 이유식이 데워졌습니다. 자, 지훈아,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 잘 먹네. 그런데 2숟가락 먹더니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픈가 봐. 아까 간식 줬으니까. 그럼 어떡해? 점심을 안 먹으면. 좀 이따가 다시 줘보자.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30분 후 다시 이유식을 주려 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젠데. 딸한테 전화해 볼까?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괜히 걱정시키면 어떡해. 그럼 인터넷 검색해보자.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억지로 먹이지 말고 아기가 원할 때 주래. 그럼 오후에 배고파하면 그때 주면 되는 거네. 그런가 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후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2번째 육아날. 엄마, 아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딸이 지훈이를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월요일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기저귀는 갈 줄 알게 됐고 재우는 것도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블록 장난감을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안 돼. 제가 황급히 말리며 장난감을 빼앗았습니다. 왜? 그냥 두면 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더러워요. 소독해야죠. 아이들은 원래 더러운 거 좀 먹어야 면역력이 생겨.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다 소독해서 줘요.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면 나중에 약해. 알레르기도 잘 생기고. 그래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세균 감염되면 큰일 나요. 우리 딸 키울 때는 그냥 뭐든 입에 넣고 살았어. 그래도 잘 컸잖아.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저는 장난감을 소독 티슈로 꼼꼼히 닦았습니다. 지훈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오빠, 애가 갖고 놀고 싶어 하잖아. 닦고 주면 되죠. 그 사이에 울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잠깐 참으면 되잖아요. 아기가 원한다고 다 주면 버릇이 나빠져요. 버릇? 8개월짜리가 무슨 버릇이야?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죠. 우리는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저는 장난감을 깨끗이 닦아서 주었고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점심 먹자. 저는 이유식을 데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 맛있다. 한 입 더. 지훈이는 2숟가락 먹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픈가 봐. 아침에도 잘 안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먹이지 마.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영양은 섭취해야죠. 나중에 배고프면 먹을 거야. 그럼 시간이 불규칙해져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나중에 편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규칙해? 아기는 로봇이 아니야. 규칙적인 게 아기한테 좋다고 책에 나왔어요. 책? 당신 책만 믿고 살 거야? 그럼 뭘 믿어요? 30년 전 경험을 믿어요?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경험이 뭐가 어때서? 그때도 애들 잘 컸어. 세상이 변했다고요. 육아법도 변했어요. 변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요즘 애들이 오히려 더 약한 것 같은데. 그건 편견이에요. 우리는 이유식 하나를 두고 30분을 싸웠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고 이유식은 남았습니다. 지훈이가 낮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TV 좀 틀어줄까? 남편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아기들은 TV 보면 안 좋대요. 눈 나빠지고 발달에도 안 좋고 주의력 결핍도 올 수 있대요. 조금 보는 건 괜찮아. 우리 딸도 TV 보고 자랐어. 그건 그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알잖아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2세 이하는 TV 금지래요. 미국 소아과 학회? 여긴 한국인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조금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조금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끊기 힘들어요. 남편은 불만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래? 놀아주면 되죠. 계속 놀아주기도 힘든데. 나도 좀 쉬고 싶어.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참아야죠. 왜 당신은 맨날 참으래? 육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칭얼거렸고 저는 일어나서 지훈이와 놀아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간식 줄 시간이에요. 뭐 줄 건데? 딸이 가져다 준 과일 퓨레예요. 남편이 냉장고에서 퓨레를 꺼냈습니다. 이거 성분표 봤어? 왜요? 설탕 들어갔네. 유기농 제품이래요. 유기농이래도 설탕은 설탕이야. 그냥 바나나 으깨서 주는 게 낫지 않아? 바나나는 아침에 줬어요. 다양하게 줘야죠.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더 좋잖아. 시판 제품은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때는 다 집에서 해줬는데. 우리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같은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지훈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왜 또 울어? 제가 지쳐서 물었습니다. 배고픈가 봐. 아까 간식 줬는데. 그럼 졸린가? 낮잠 2번이나 잤는데. 그럼 뭐야? 모르겠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우는지 뭘 원하는지. 남편이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만 울어, 제발.
남편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있었어? 지훈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깔깔깔. 뭐야, 방금까지 울더니. 점심 잘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 조금? 얼마나요? 한 5숟가락? 에고, 너무 적게 먹었네. 딸이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간식은요? 간식은 잘 먹었어.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조심히 들어가. 딸이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남편이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3번째 육아날. 일주일에 3번. 고작 3번인데 우리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육아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서로였습니다. 매번 의견이 충돌했고 매번 싸웠습니다. 지훈이가 우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른 행주를 가지러 가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놔둬. 나중에 닦아도 돼. 지금 닦아야죠. 끈적거리잖아요. 당신 너무 완벽주의 아니야? 조금 있다가 닦으면 어때? 조금 있다가는 또 언제예요? 지금 닦는 게 편해요. 당신은 뭐든 바로바로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럼 당신은 뭐든 미루기만 하나요?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갖는 거야. 당신은 너무 빡빡해. 빡빡한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거예요. 책임감? 당신만 책임감 있어? 나는 없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가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뭘 안 해?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다 하잖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기저귀는 헐렁하게 채우고 밥은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재울 때는 금방 포기하고. 그럼 당신은 완벽해? 당신도 밥 잘 못 먹이잖아. 지훈이 맨날 반도 안 먹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지훈이가. 그래,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지. 다 내 잘못이지.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앙. 봐요, 아기가 놀랐잖아요. 당신이 소리 지르니까 그렇지. 당신도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래, 지르고 있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손주 예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저도 힘들어요. 근데 당신은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요. 당신도 내 말 안 들어주잖아. 맨날 당신 방식만 옳다고 하고. 우리는 지훈이 앞에서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만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기저귀. 응. 분유. 알았어. 딱딱하고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육아 자신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돈만 벌면 됐어. 아이 키우는 건 당신이 다 했잖아. 나는 주말에 가끔 놀아주는 게 전부였고. 근데 이제는 나도 해야 하잖아.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재우기도 하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 들으면 내가 다 틀린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 처음으로 남편의 솔직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30년 만에 다시 애 보는 거잖아요. 딸 키울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고 저도 헷갈려요. 매일 인터넷 검색하고 육아책 찾아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그래. 근데 딸한테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신한테 너무 강요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부렸어. 아니에요. 당신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 말도 맞아. 나도 배워야 해, 요즘 방식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같이 배워요. 응. 같이 배우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2주차. 너 요즘 손주 본다며? 친구 경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응, 일주일에 3번. 어때?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남편이랑 자꾸 싸워서 더 힘들어. 뭐 때문에?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 남편은 옛날 방식대로 하려 하고 나는 요즘 방식대로 하려 하고 매번 부딪혀. 그거 우리도 똑같아. 경숙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진짜? 너희도? 응. 우리 남편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 방식 고집해. 그래서 내가 옛날이 언젠데 하면서 싸우고. 우리도 똑같아. 매일 그 얘기로 싸워. 있잖아. 그게 다 자존심 문제야. 경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 응. 남자들은 자기가 육아를 못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야. 특히 우리 남편들 세대는 더하잖아.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육아하려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지. 경숙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인정해줘. 당신도 잘하고 있어. 많이 늘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좀 풀려. 그래도 진짜 못할 땐 어떡해? 그때는 부드럽게 알려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절대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알았어. 해볼게. 그리고 너도 좀 여유 가져. 완벽하게 안 해도 돼. 애들은 생각보다 강해. 고마워, 경수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 같은 날 저녁. 남편도 사진 동호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주 봐주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우리도 그래. 김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짜증나. 내가 뭐 하나 하면 저건 아니고 이거 해야 한다고. 그거 알아? 우리 아내들은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박형이 말했습니다. 못 믿는다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동안 육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해. 그럼 차차 믿을 거야. 어떻게? 일단 배워. 육아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요즘 방식을 익혀. 그리고 아내 말도 좀 들어줘. 완전히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듣는 척이라도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맙다고 말해. 뭐가? 같이 손주 봐줘서 고맙다고. 아내도 힘들거든. 그거 인정해주면 분위기가 좀 풀려. 알았어. 해볼게.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 딸이 지훈이를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싸우는 횟수도 줄었고 서로 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지훈이 점심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지훈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지훈이의 울음소리. 여보. 남편의 급한 목소리. 저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가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있었고 남편이 황급히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그래, 빨리.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지훈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가고 있어.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큰일 없기를. 병원 응급실. 8개월 남아입니다.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약 50cm 높이에서요. 의사가 지훈이를 진찰했습니다. 눈 반응을 보고 머리를 만져보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CT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루 정도 지켜보시고 구토나 의식 저하, 경련 같은 이상 증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갔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 무거운 침묵.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 못 봐서 화장실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저도 주방에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책임이야. 내가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면서 소파에 혼자 둔 게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보는 거 그만해야 하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조심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우리 손주인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병원이라니? 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훈이가 소파에서 떨어졌어. 네? 어디 다쳤어요? 이마가 좀 부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대. 하루 지켜보래. 딸이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많이 놀랐겠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봤어.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는 사이에 제가 주방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제 그만 봐달라고 할까? 괜찮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저도 지훈이 키우면서 몇 번 떨어뜨릴 뻔했는데 한 번은 침대에서 떨어뜨렸어요. 정말? 네. 그때 남편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기 키우면서 한 번쯤은 다 떨어뜨린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지연아. 엄마, 아빠. 두 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아요. 엄마는 매일 육아 공부하시고 아빠는 서툴지만 노력하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딸의 말에 우리는 울컥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뭐든지 말해. 다음부터는 한 분이 화장실 가시면 다른 분이 꼭 지훈이 옆에 와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그래, 꼭 그럴게.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기 모니터였습니다. 이거 주방이나 화장실에 두시고 항상 지훈이 보이게 해주세요. 고마워. 지훈이 사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육아 공부. 여보, 이거 같이 봐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데? 육아 유튜브 채널이요. 요즘 육아법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보자고? 네. 우리 둘 다 배워야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육아의 핵심 5가지.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애착 육아.
아기와의 스킨십과 교감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일정. 수유, 낮잠, 놀이 시간을 정해두세요. 셋째, 안전. 아기 눈높이에서 주변을 확인하세요. 넷째, 위생.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다섯째, 인내. 육아는 마라톤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저귀도 영상 찾아볼까요? 그래. 우리는 기저귀 갈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당겨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면 항상 한쪽이 헐렁했구나.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유식 먹이는 것도 찾아보자. 좋아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우리만의 육아 노트. 기저귀 양쪽 동시에 당기기, 손가락 1개 들어갈 정도. 분유 손목에 떨어뜨려 온도 확인, 트림 필수. 이유식 억지로 먹이지 않기, 10번 거부하면 다음에 다시. 재우기 않아서 토닥토닥 20분 이상 걸릴 수 있음. 안전 절대 혼자 두지 않기, 항상 한 사람은 옆에. 이거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까요? 좋은데? 우리는 육아 노트를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딸이 지훈이를 맡겼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여보, 오늘은 내가 기저귀 갈게. 영상에서 본 대로 해볼게.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영상에서 본 대로 기저귀를 펼쳤습니다. 지훈이 엉덩이 밑에 넣고 양쪽을 동시에 당겨 붙였습니다. 어때? 좋아요. 완벽해요. 정말?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구나. 맞아요. 한쪽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해야 해요. 고마워. 가르쳐줘서. 천만에요. 지훈아, 밥 먹자. 저는 이유식을 데웠습니다. 내가 먹일게.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영상에서 봤죠? 5초 기다렸다가 다음 숟가락. 응, 알아. 남편은 천천히 지훈이 속도에 맞춰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아, 우리 지훈이 맛있지? 잘 먹네. 당신 실력 늘었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으쓱했습니다. 지훈이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먹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대단한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전에는 당신이 주로 보고 저는 집안일 해요. 오후에는 제가 주로 보고 당신은 좀 쉬세요. 그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잖아요. 좋은데? 그럼 오전에 내가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네. 점심은 같이 먹이고 오후 낮잠은 제가 재울게요. 알았어. 그리고 힘들 때는 바로 말하자. 지금 좀 힘들다, 좀 도와줘, 이렇게.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내가 잘못하면 바로 말해줘. 근데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저도 당신이 잘하면 칭찬할게요. 와, 잘했어. 많이 늘었네, 이렇게.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팀워크. 우리는 드디어 팀이 됐습니다. 2024년 12월 6일 한 달 후. 손주를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랑 놀자. 남편이 지훈이와 깍꿍 놀이를 했습니다. 깍꿍. 깔깔깔.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또 해줄까? 깍꿍. 깔깔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 남편은 이제 능숙하게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도 빠르게 갈고 분유도 정확하게 타고 놀이도 다양하게 해줬습니다. 자, 지훈이 밥 먹자. 저는 이유식을 데웠습니다. 내가 먹일게. 당신 설거지 하고 있어. 고마워요. 남편은 지훈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뒤돌아봤습니다. 아, 맛있다. 한 입 더.
우리 지훈이 잘 먹네. 지훈이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어머, 더 먹고 싶어? 남편이 웃으며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할아버지 다 됐네. 오후 낮잠 시간. 자, 이제 자자. 제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지훈이. 토닥토닥. 지훈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5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이제 요령이 생겼나 봐.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잠을 잤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자는 동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많이 나아졌죠? 그러게.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거의 안 싸워요. 서로 방법을 알게 돼서 그런가 봐. 그리고 역할 분담한 게 큰 것 같아요. 맞아. 서로 쉴 시간이 생기니까 덜 지치고.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같이 배워줘서요. 저만 옳다고 우기지 않고 당신도 배우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못해도 기다려줘서. 화내지 않고. 처음에는 많이 화냈는데. 그때는 나도 고집 부렸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져요. 월, 수, 금이. 나도 그래. 지훈이 보는 게 이제는 즐거워. 우리 늙었는데도 배울 수 있네요. 그러게. 늙어도 배울 게 많아.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잤어? 남편이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랑 놀까?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남편은 지훈이를 바닥에 앉혔습니다.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훈이도 해봐. 지훈이가 블록을 쥐고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남편이 다시 블록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와, 잘했다. 남편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우리 지훈이 최고.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있었어? 응, 엄청 잘 있었어. 점심도 다 먹고 낮잠도 잘 자고. 지훈이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간다고 하면 좋아서 발버둥 쳐요. 어제는 제 얼굴 보고 울더니 할미 하면서 웃었어요. 어머, 정말? 네. 지훈이가 요즘 정말 잘 웃어요. 두 분이 잘 놀아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밥도 전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우리는 뿌듯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한 거죠. 우리 둘 다 잘한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두 분 없었으면 저 회사 못 다녔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 손주인데. 다음 주부터 지훈이 어린이집 들어가요. 자리가 났대요. 벌써? 네.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까지만 주말에는 종종 맡길게요.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앞두고. 여보, 지훈이 선물 뭐 사줄까? 장난감? 이미 많은데. 옷은 어때? 좋지. 돌 지나면 입을 수 있는 걸로. 같이 보러 갈까요? 그래. 우리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거 귀엽다. 저는 작은 옷을 들었습니다.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빨간색 티셔츠였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남편도 옷을 골랐습니다. 둘 다 살까요? 그래, 하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는 돌 선물. 지훈이 돌이 2월이죠? 응. 2월 15일. 벌써 돌이라니. 빨리 크네. 그러게. 벌써 10개월이야. 우리는 옷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요, 포장해 주세요. 네, 선물용이시죠? 네.
축하 카드도 써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는 카드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훈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할머니, 할아버지가.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요. 뭐가? 우리가 이렇게 손주 돌보고 같이 육아 공부하고 선물까지 사러 다니고 있다는 게. 그러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제주도 여행 때만 해도 우리 매일 싸웠잖아요.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손주 돌보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책임이잖아. 그 책임을 같이 지니까 우리가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제주도 여행 때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려고만 했는데 지훈이를 돌보면서는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리고 같이 배우니까 더 좋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거지.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지금 행복한 거 맞죠? 응.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저도요. 여보, 딸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훈이 어린이집 간대요. 그래. 그럼 우리 평일에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왜요? 아쉬워요?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그래도 주말에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주말 할머니, 할아버지 하자. 좋아요. 우리는 거실 달력을 봤습니다. 월, 수, 금에 붙였던 파란색 스티커들. 이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들 떼기 아까운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요. 우리의 기록이잖아요. 그래, 두자. 2024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딸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저는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할미.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할미라고 했어. 정말 말했어? 응, 요즘 할미 그래요. 할아버지도 바라고 해요. 우리 지훈이 벌써 말도 하고. 아빠. 지훈이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왔다. 남편이 지훈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봐. 그래, 할아버지도 지훈이 보고 싶었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음식 진짜 맛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다 준비했어. 아니에요, 당신도 도와줬잖아요. 나는 야채 썬 것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뭐가? 둘이 같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하셨는데. 맞아요. 제주도 갔을 때도 따로따로였잖아요.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서로 적응 중이었어. 근데 지훈이 돌보면서 많이 배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같이 하는 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법.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육아 방식이 달랐어. 나는 요즘 방식, 남편은 옛날 방식. 처음엔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같이 배우니까 괜찮더라고. 두 분 보기 좋아요.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지훈이 돌봐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인데. 덕분에 제가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도 지훈이 너무 좋아해. 자, 지훈아,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딸이 선물을 풀어줬습니다. 와. 지훈이가 옷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입어볼까? 딸이 지훈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빨간색 곰돌이 티셔츠.
지훈이에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우와, 우리 지훈이 진짜 귀엽다. 사진 찍자. 우리는 지훈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딸네 가족이 돌아간 후. 오늘 즐거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훈이 없으니까 좀 허전한데? 그러게요. 벌써 익숙해졌나 봐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훈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치워야겠네. 나중에 해. 피곤하잖아. 그래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제법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은퇴하고 나서 뭐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맞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 근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어요. 손주도 보고 여행도 가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게. 우리 인생 2막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일 많을 거야. 지훈이 돌잔치도 있고 걸음마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기대돼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눈 온다. 예쁘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손주 육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하는 육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기저귀도 달라졌고 분유도 달라졌고 육아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어려운 건 부부간 육아관 차이입니다. 남편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아내는 요즘 방식을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명의 아기를 돌보려니 충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함께 배우세요. 요즘 육아법을 둘이서 같이 공부하세요. 유튜브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역할을 나누세요.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오전은 한 사람이, 오후는 다른 사람이 주로 돌보세요. 그럼 서로 쉴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서로를 인정하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 잘하고 있어, 많이 늘었어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딸이나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번 주는 힘드니까 하루만 볼게도 괜찮습니다. 무리하다가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섯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기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화장실 가실 때도 전화 받으실 때도 항상 한 분은 아기 옆에 계세요.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여섯째, 즐기세요. 손주는 금방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손주의 웃음소리, 작은 손, 따뜻한 체온.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손주 육아는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연대감. 그게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부부가 손주를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배울 이유가 생기고 웃을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힘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나면 부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손주 육아도 행복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손주를 키우며 다시 한번 부모가 되었고 더 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평생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명은 경미한 뇌졸중.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병인이 된 아내, 환자가 된 남편. 역할이 바뀌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서로의 소중함,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의 무게. 병원 복도에서 재활치료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배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